포항시의회가 시정질문에 질문자로 나선 의원이 겨우 2명에 불과해 시정 견제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올 초 산재 사망 사고로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은 포스코에서 상식 이하의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교통사고가 빈발했던 경부고속도로 언양 영천 간 구간이 6차로로 확장돼 오늘 개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가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 질문을 펼쳤습니다. 예산 심사와 맞물려 업무가 과중하기는 했지만 질문자는 2명에 그쳤고 내용도 재탕 삼탕이어서 조금 맥 빠진 시정 질문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이 또다시 시정 질문 메뉴에 올랐습니다. 박경렬 의원은 상도동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총질소 초과 원인이 하수 재이용 사업자 때문인지 아니면 하수 관로가 확충되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은 고농도의 하수 때문인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포항시가 예산으로 시설 증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습니다. 2020년 바로 2년 후입니다. 총질소 유입량이 9,500톤으로 증가되려면 하수처리장 구역 내 인구수는 지금의 3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포항시는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대다수 도시가 안고 있는 골칫거리로 불가피하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2012년 동절기 기준을 강화하는 하수도법 개정 훨씬 이전인 2004년과 2007년에 설계된 시설로서 현재 시설로는 처리 기준을 충족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7,801억 원을 투입하고도 분양률은 8%에 불과한 블루벨리 산단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일 경우 우리 포항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포항시는 분양가 인하와 최소 필지 분양 면적 세분화, 산단 일부를 임대공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의 투자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년 이내 신소재 산업과 신성장 산업 추진을 위한 블루벨리 산업 용지 매입을 곧자로 하는 상생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한편 8대 포항시 의회는 시장이 시정 질문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칙을 개정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8월 첫 시정 질문을 보이콧했으면서도 정작 이번 시정 질문에는 2명만이 나서 겨우 체면치레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복수노조 가운데 한국노총이 교섭 대표노조로 인정받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낸 한국노총 대표노조 이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노총 노조가 사실상 포스코의 교섭 대표노조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각 결정문을 살펴본 뒤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5년부터 경주 방패장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내고 있죠. 그동안 상당한 양의 폐기물 핵종을 잘못 분석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양이 무려 945드럼으로 연구원이 3년여간 처리한 방패물의 36%에 달합니다. 결국 경주 방패장에 보낸 방패물 드럼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경주 방패장으로 보낸 방사성 폐기물은 2,600드럼. 방패장에 넘기기 전에 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 안에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들어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이른바 방사성 핵종 분석입니다. 그런데 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 전체의 40%에 가까운 945드럼에서 분석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종 분석이 잘못되면 작업자의 과다 피폭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에 들어있는 드럼의 관리 기간을 잘못 선정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왜 발생했을까? 원자력연구원이 대전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제출한 보고 문건을 보면 방패물 분석의 품질 보증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패물 관리부서와
분석 부서의 소통 부족까지 더해 분석 시료값을 잃어버리거나 측정값 기재, 드럼 분류 등에서 오류가 속출했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방패물 무단 폐기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연구원 측은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함께 경주 방패장에 넘긴 드럼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의 기본인 핵종검사부터 심각한 오류를 드러낸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의 방패물 분석 실태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청사 이전 부지를 천북면 신당리 일원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로부터 예정 부지 7개 안을 통보받은 경주경찰서는 TF팀을 구성해 유관단체와 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 이같이 결정하고 경주시의 행정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경주경찰서 청사는 당초 경주시 서학동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경북도가 농지 잠식 우려를 이유로 불허해 무산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발했던 경부고속도로 언양 영천 간 구간이 6차로로 확장돼 오늘부터 개통했습니다. 도로 확장으로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물류 흐름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울산 언양에서 경북 영천까지 55km 구간이 새롭게 확장됐습니다. 차로가 기존 4개에서 6개로 넓어졌고 곡선 구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도로 확장으로 통행 속도는 27km 빨라지고 운행 시간도 15분가량 단축됐습니다. 하루 통행하는 5만여 대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연간 46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불량했던 선형, 또 그리고 포장, 이 구조물과 시설물들이 새롭게 단장되어서 50년 된 낡은 고속도로가 새로운 고속도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확장 개통으로 경주와 울산권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물류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분의 3이 사실 경주 구간입니다. 그동안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개통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수송이라든가 산업 물동량을 수송하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과 함께 분기점과 나들목, 휴게소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고쳐 사고 예방과 함께 편리성도 높아졌습니다. 또 기존의 상주 영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서울 부산 간 최단 이동 경로가 완성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의 차를 몰래 타고 가다 전복 사고를 낸 혐의로 포항시 공무원 김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11시 35분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 한 길가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남의 차를 몰고 가다 인근 지역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가 나왔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초 잇단 산재 사고로 인해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은 포스코에서 최근 들어 상식 이하의 산재 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는 포스코가 산재 실태는 부끄러운 삼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포스코 직원 A씨가 기계의 가슴 부위가 끼이는 협착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기계를 멈추지 않은 채 생산 라인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난 지 불과 하루 만에 코커스 공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직원이 손에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산재 사고가 이틀 연속 발생한 겁니다. 형식적인 안전 교육, 생산량 확보 요구 이런 걸로 인해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 노동자들 자체가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에서 급박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에선 지난달에도 협착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직원이 신체 일부가 잘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작업 안전 지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6명이 작업해야 될 장소에 3명이 작업하니까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혼자 들어갈 수밖에 이런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던 거죠. 포스코에서는 올 들어 가스 누출 사고 등으로 5명이 숨지고 협착 절단 사고로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선진국의 2~3배 수준이라며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 초 신년사는 적어도 포스코에서는 무색해졌습니다. 포스코는 부끄러운 최악의 산재 사고 속에서 올해 7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가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운전자금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내년도 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정도 증가한 87억 원을 편성했고 도로와 상하수도, 환경 등 부서별로 나눠 시행하던 사업을 기업 지원 부서에서 통합 추진합니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보전율을 올해 2%에서 내년 3%로 인상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해 맞춤형 기업 교육 등도 확대 시행합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누키봉사대가 경주시가 주관한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누키봉사대는 집수리와 저소득층 밑반찬 배달, 독거노인 목욕봉사, 재능기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문화재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사회복지법인 8곳과 사회복지시설 24곳에 대해 운영 실태 점검을 벌여 위법 부당행위 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종사자 호봉 과다 산정과 시설 운영 수익금 사적 사용, 채용 절차 없는 시설장 임의 채용 등입니다. 경북도는 적발건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두 5억 8천여만 원의 금액 처분을 내렸으며 법인 이사 교체와 세무조사 의뢰 등 행정처분 107건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오후가 되면서 곳곳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밑돌겠고 낮 동안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오후가 되면서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오전에 나쁨 수준을 나타낼 수 있어 황사용 마스크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동해상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에서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4도, 낮이 되면 울릉도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구름이 많겠고 곳곳에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현곡면 천년 TMF 영농조합법인 1,000만 원, 포항 남부경찰서 직원 1동 150만 원, 경주 보문 민속식당 최경혜 대표 100만 원, 중부동 바르게 살기 운동 경주시 협의회 20만 원, 내남면 다인 영농조합법인 곽용기 대표 20만 원, 경주시 동천동 이원희 씨 12만 원, 한국생활개선 경주시 보덕회 조금선 회장회 회원 1동 10만 원, 경주시 동천동 김혜숙 최혜진 씨 10만 원, 효자동 장독대 반찬 김천옥 씨 1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내남위원회 이형원 위원장회 위원 1동 10만 원, 내남면 손진락 씨 10만 원, 포항제철 지곡초등학교 1학년 7반 학생 1동 4만 8,300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이 자랑하는 겨울 특산물 과메기가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12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뽑혔습니다. 과메기는 피부 미용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DHA가 풍부해
뇌기능 저하를 막아주고 체력을 보충하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